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여 옛 대만어를 살리겠다는 교수 때문에 정부에서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한국어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시죠. 제 이름은 올란 웨이예요. 저는 대만의 따뜻하고 조용한 도시 타이난에 있는 대학에서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분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어요. 가르치고 연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걸 계속 쫓고 있어요. 바로 잊혀진 우리 언어들이에요. 제가 잊혀진 언어라고 말할 때요. 그건 지금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말들을 뜻해요. 어떤 건 옛날 대만어고 또 어떤 건 이 섬에 처음 살았던 원주민 분들의 언어예요. 그런 언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대만은 참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 그리고 나중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그런 시절마다 지배자들은 항상 우리 언어를 잊게 하려 했어요. 자기들 말을 쓰게 강요했죠. 저희 할머니께서는 어릴 때 학교에서 자기 언어를 못 쓰게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일본어를 강제로 써야 했고 나중엔 중국어를 배워야 했대요. 자기 모국어요? 태어날 때부터 쓰던 그 말은 금지됐대요. 제가 어릴 때는 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알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언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없애려는 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의 길을 택했어요. 우리 언어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다시 살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원주민 언어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위험했거든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은 정부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 외곽 산속에 비밀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그곳은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은 갈라져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곤 했죠. 그래도 저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그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책, 카세트 테이프, 노트, 그리고 손으로 쓴 기호들이 담긴 먼지 낀 종이 박스들이 가득해요. 저는 그 공간을 언어 피난처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한텐 집 같아요.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 몇 명, 그리고 연구 동료 한두 명뿐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단어들을 수집해왔어요.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그 단어들엔 삶과 기억, 그리고 고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쫓는 기분이고요. 또 어떤 날은 희미해져가는 목소리를 따라가는 유령 사냥꾼이 된 기분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요. 올란 교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언어들 이제 아무도 안 쓰잖아요.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가 언어를 잃으면 우리 자신도 잃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문득 혹시 저 사람들이 맞는 걸까? 내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과거에 갇힌 늙은이일 뿐 아닐까? 싶은 날도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한 젊은 한국인 교수가 대만에서 열리는 학회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 연구에 대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착오가 있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이 대만에 사라져가는 언어에 왜 관심이 있지? 싶었거든요. 그래도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 만남 고작 1시간, 단 한 번의 대화였지만 저의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저의 비밀 장소, 그 문 앞을 두드리는 한 번의 노크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저희 비밀 연구실로 걸어 들어왔던 바로 그날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어요. 낡은 지붕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면서 방 안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심지어 먼지조차도 반짝여 보였어요. 저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아서 거의 사라진 언어를 말하던 할머니의 오래된 녹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키 큰 풀 사이로 부는 바람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 누구도 초대받지 않으면 이곳에 오지 않거든요. 순간 긴장했어요. 누구지?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거기 그가 서 있었어요. 안경을 쓴 키 크고 마른 남자였는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혹시 올란 교수님이신가요? 공손하게 물으셨어요. 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한민재 교수님이시겠죠?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은 분이셨어요. 한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대학 학회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뒤 제가 차를 한 잔 내드렸어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이 공간 정말 놀랍네요. 거의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작은 박물관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박물관보단 동굴에 가까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내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교수님의 논문들을 몇 편 읽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주민 언어 보존에 대한 연구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지방 방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놀랐어요. 정말요? 저는 한국은 하나의 강한 언어, 한국어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요. 한국어도 한때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는 일본어만 쓰게 강요받았거든요. 우리말도 그땐 사라질 뻔했죠. 그런데 한글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한글이요? 제가 물었어요. 한글은 우리 글자예요. 설명해 주셨어요. 500년도 더 전에 한왕이 만들었어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요.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왕이 모든 사람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예요? 네. 세종대왕이라는 분이셨어요. 지식은 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믿으셨대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평생 동안 저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기억하도록 싸워왔는데요. 이 나라에선 그걸 왕이 먼저 해냈대요. 훨씬 똑똑하고 더 일찍 그리고 큰 성공으로요. 한민 교수님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셨어요. 한글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각 글자가 발음될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속삭였어요. 과학적이네요. 맞아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글자는 혀, 입술, 목구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예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교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요? 무슨 도움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언어들, 그걸 한글로 적어보면 어떨까요? 한글은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나 로마자보다도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일까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아름다운 문자가 우리의 사라져가는 말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방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오래된 책들과 테이프들이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죠.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그렇게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저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계속해서 곡선과 선으로 가득했거든요. 그건 바로 한민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한글 글자들의 모양이었어요. 그 글자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듯 돌아다녔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정말 이 글자들이 우리 옛 언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저는 제 비밀 연구실로 달려갔어요. 낡은 나무 문을 열쇠로 열었고 늘 그렇듯 문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종이랑 잉크 그리고 시간이 뒤섞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조그만 램프를 켜고 제일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엔 오래전에 적어둔 이상하고 잊힌 소리들이 가득했죠. 그건 평범한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시골 마을 어르신 몇 분만 간신히 기억하시던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NGOA, G, TCHEH 같은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라틴 문자로 적어놨지만 뭔가 항상 어색했어요. 그 소리를 온전히 담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한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발음을 그대로 적어요. 입 모양에 딱 맞게요. 그래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교수님이 주신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글자씩 소리를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NGOA는 은과가 됐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근데요 무언가 딱 하고 맞아들어갔어요. 그 글자들이 정말로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계속 해봤어요. TCHEH는 채로, 지는 지로. 제가 그 페이지를 바라봤을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기대돼서요. 이게 진짜 먹혔거든요. 그 단어들이 전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틀에 갇혀있던 게 풀려나온 느낌이었어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민 교수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진짜 맞으셨어요. 한글 정말 잘 맞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느낌이 좋았거든요. 다음날 교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저희는 제 비밀 연구실에서 나란히 앉아 먼지 낀 책들이랑 오래된 테이프들 사이에서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여드렸죠.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하레이라는 소리예요. 산속 방언에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한글로 쓰니까 하레이가 돼요. 예쁘지 않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예뻐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단어들을 써내려갔어요. 제가 녹음을 틀었다가 멈추고 소리를 따라 말하면 교수님이 그 소리에 맞는 한글 글자를 골라주셨어요. 가끔은 웃기도 했고 가끔은 의견이 달라서 토론도 했어요. 하지만 딱 맞는 글자를 찾아냈을 때는요, 퍼즐 맞춘 아이들처럼 둘 다 활짝 웃었어요. 해질 무렵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희망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단어들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써왔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할 거라 생각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이 새로운 도구.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이 목소리들을 진짜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산을 바라봤어요. 한국 조용히 그렇게 속삭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리를 놓아주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시작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오래된 녹음 테이프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저는 또다시 제 비밀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스탠드는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고 바깥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작은 공간 안에서는 과거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서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라벨은 거의 다 지워졌지만 저에겐 너무나 익숙한 테이프였어요. 20년도 훨씬 전에 직접 녹음했던 거거든요. 딸깍.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노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산속 마을에 사시던 할머니셨죠.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날 밤 다시 살아 돌아오셨어요. 마루 아이나. 목소리는 떨리지만 맑았어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폭풍우가 마을을 휩쓸고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홍수 속을 걸어가셨던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이제는 한글이 있었거든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루 아이나. 소리 하나하나가 딱 맞는 자리를 찾아갔어요. 한국어 글자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종이를 바라봤어요. 눈이 시큰해졌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라틴 문자로 적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어색했어요. 차갑고 멀고 마치 진짜 목소리를 흉내만 낸 것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글로 쓰니까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원래부터 이 글자를 기다려온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다른 녹음도 꺼내서요. 농담도 노래도 오래된 마을의 기도문도요.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언제 하늘이 어두워졌는지도 몰랐고 옆에 있던 차가 식은 것도 눈치 못 챘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이상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속은 에너지로 가득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제 노트북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봤어요. 교수님, 이거 한국어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언어예요. 한글로 쓴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근데 왜 한국 글자로 써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잘 맞거든요. 지금까지 써봤던 어떤 글자보다도요. 우리 목소리를 다시 말하게 도와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도 해봐도 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에 저희는 조그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각자 하나씩 옛날 방언 단어를 나눠줬어요. 그 단어를 듣고 한글로 적어보는 거였죠. 처음엔 다들 헤매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소리를 딱 맞게 써냈을 때는요, 그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미스터리 푸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말했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잊혀진 목소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용했던 그 속삭임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라지고 있지 않았어요. 한글과 함께 다시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금방 퍼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나쁜 소식은요? 훨씬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학생들도 신났고 오래된 마을말들을 한글로 적는 작업에 열중했어요. 저희는 작은 책 하나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름도 붙였죠. 살아있는 언어 프로젝트. 어떤 언어들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야시장에서는 현지어랑 한글을 함께 쓴 메뉴판도 만들었어요.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그걸 보시고 울먹이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말인데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며 메뉴판을 가리키셨어요. 이 말 아무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 연구실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표시도 없었어요. 안에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즉시 시행. 공공 표지판, 교육자료,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은 얼어붙은 것 같았고 입은 바짝 마르고 말았어요. 금지됐다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분명했어요. 정부는 저희가 하고 있던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건 문화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멍했어요. 30년 동안이나 이 오래된 언어들을 지켜왔는데 이제 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에 있는 한민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금지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젠 교실 안에서도 한글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해볼까요? 편지라도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건 단지 규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이 낯선 글자에 반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오를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며칠 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소문이 퍼졌고 온라인에선 조롱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 글자를 써요? 문화적 자존심이 없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몇몇 교수님들까지 반대쪽에 서셨어요. 그중 한 분은 팔짱을 낀 채 제 연구실에 찾아오셨어요. 오를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요?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만 젓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집에서는 그냥 벽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메모도 안 했고 비밀 연구실에도 가지 않았고 이메일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글을 사용한 게 실수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책들이며 녹음 테이프며 표지판들까지. 평생의 작업을 다 치우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똑똑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똑똑 문을 열었어요. 그녀였어요. 산속 마을에서 오신 어르신. 옛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조그만 공책을 제게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한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글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의 공책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글씨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한글로 적혀 있었죠. 문장은 짧았지만 아주 강렬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지쳤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포기 직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글을 썼어요. 이제는 규칙 같은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누가 저를 막으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노래, 잊힌 기도문, 나무와 도구, 동물의 이름까지. 그동안 기록해둔 모든 걸요. 이번엔 전부 다 한글로 적었어요. 소리 하나하나가 자리를 찾았어요. 잊혀졌던 단어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다음날 저는 그 공책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학생들 얼굴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교수님, 이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제 연구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오래된 음성 녹음을 들고 왔고, 어떤 학생은 이 소리는 어떻게 써야 해요? 한글로 이런 것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 대답이요? 같이 알아봐요. 놀랍게도 예전엔 저를 반대하던 몇몇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있잖아요,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글을 그냥 한국 문자로만 생각할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어쩌면 이제는 더 크게 생각해야 할 때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잊히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목표는 간단했어요. 한글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많은 소멸 위기 단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였죠.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추억을 나눠달라고 부탁드렸고, 음성 녹음기도 드리고 직접 한글로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처음으로 자기 언어가 글로 적힌 걸 보시고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우리말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숨을 쉬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국립박물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고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잊히지 않은 목소리 전용 공간을요? 몇 주 뒤 저는 박물관에 서 있었어요. 손글씨 표지판들, 소리 녹음,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한글로 단어를 써볼 수 있는 디지털 스크린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실 중앙에는요, 그 할머니의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천천히 걸으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거기 적힌 언어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한글 덕분에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단어들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단체로 와서 관람했어요.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말이랑 비슷해요. 저는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한글은 한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그 마음, 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든지 나이, 출신, 과거에 상관없이 자신 있게, 또렷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요. 결국 이건 단순히 글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걸 절대 잊지 않게 하는 일이기도 했어요.